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존 베트남에 근무 중인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베트남 IT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서 짧게 25분 동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4년에 베트남에서 근무를 처음 시작했고요. 베트남의 한국 소프트웨어 회사 법인을 거쳐서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현재 메가존 클라우드 영업, 마케팅, 기술,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웨비나 자료는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듣고 경험한 경험을 토대로 제작을 하였으며 다소 주관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중따 빠따오니에. 자,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1장에서는 베트남 IT 시장 및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2장에서는 그 베트남의 대표적인 기업, 4대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장에서는 요즘에 가장 그 베트남 스타트업이 동남아에서 핫하죠. 베트남의 어떤 스타트업들이 어떤 분야에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은 메가존 베트남 법인이 위치한 하노이 롯데센터 67층 빌딩입니다. 혹시 하노이에 오신다면 저희 메가존 베트남도 방문하시고 이 하노이의 멋진 스카이뷰를 감상하시면서 베트남 비즈니스도 함께 논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베트남 본격적으로 시장과 IT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NR 리포트에 나온 2021년 베트남 대표적인 IT 기업 순위입니다. 두 개의 도표가 있고요. 크게 베트남은 IT 기업은 텔코, 텔레콤 회사와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로 나누어집니다. 즉,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나누어집니다. 왼쪽은 대표적인 자사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보시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1위 위에 이제 FPT, 베트남 IT 대기업인 FPT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이제 CMC, VNPT, 미사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대표적인 베트남의 텔레콤 회사들입니다. 비에텔, BNPT, FPT 등 1위에서부터 3위까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트남 시장의 파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IT 기업은 약 5만 8천 개가 있습니다. IT 시장 규모는 1246억 달러입니다. IT 기업의 숫자는 오른쪽 표같이 2026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예상에 따르면 2025년에는 약 10만 개 기업의 IT 기업이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는 베트남 전체 GDP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베트남 IT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고요. 기업의 수로 보면 IT 서비스 기업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 49%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베트남이 유명한 게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입니다. 이게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약 80% 시장을 베트남 IT 기업이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를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IT 근로자는 74%가 하드웨어 제조나 하드웨어 유통회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베트남에 있는 하드웨어 회사이기보다는 한국의 삼성, 일본의 도시바, 히다치 같은 FDI 기업들이 5G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핸드폰, 모바일 등의 기기 생산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드웨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약 88%로 가장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그 소프트웨어 기업은 베트남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베트남 시장은 하드웨어 IT가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5만 8천 개의 IT 기업이 2021년에 기준으로 있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상세로 보면 IT 솔루션과 컨설팅 회사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약 2만 개 정도의 회사가 있고요. 스타트업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3천 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회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4,700개 정도 있습니다.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텔코라든가 ISP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쪽이 차지하는 전체 매출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의 아웃소싱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의 스타트업은 약 3,000개 정도가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생존율은 한 3%뿐이 되지 않아서 아주 약 100개 정도의 회사가 제대로 된 수익을 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트남의 IT는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베트남의 IT를 주도하는 것은 현재까지 5G 네트워크, 모바일과 인터넷 브로드밴드입니다. 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수익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텔코들은 최근에 AI라든가 빅데이터, BI 쪽에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을 런칭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시행된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관리하는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텔코들은. 그리고 베트남의 특징인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은 전 세계 5위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모바일 수출은 중국에 이어 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많이 그 베트남도 좀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비대면 서비스, 화상회의, 온라인 쇼핑들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FPT, 비에텔, BNPT 등은 학교 교육을 대신하는 온라인 교육 이런 것들로 많은 서비스를 코로나 때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불법 복제율이 여전히 높고 74, 태국이나 필리핀보다 좀 높은 편이고요. 기업에서는 해외에 비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쓰기가 어려운 데가 많아서 불법으로 쓰는 데가 있긴 한데요. 국산 소프트웨어로 대체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FPT라든가 CMC, 미사 등에서 회계, HR 이런 그 소프트웨어들이 베트남 기업에게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은 베트남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협회인 비나사나 호치민 HCA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자세한 정보, 뉴스, 이벤트를 업데이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외 기업도 등록이 가능하고요. 연간 회비는 300불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베트남의 대표적인 IT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4개의 회사를 선택을 했고요. 가장 많은 이익과 이윤을 베트남에서 창출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먼저 FP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은 FPT 다낭센터에 있는 AI 센터의 사진입니다. FPT는 뭐 한국에서도 유명한데요. 한국에 있는 IT 회사들한테도 IT 아웃소싱, IDC 클라우드 서비스로 꽤 유명한 회사입니다. 1998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베트남의 구글이라고 하죠. 베트남에서 가장 큰 IT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FPT라는 처음 이름은 뭐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도 남겼듯이 푸드 프로세싱 테크놀로지라는 식품 제조 유통 회사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름을 파이낸스 앤 프로모션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인 IT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호치민 스탁 익스체인지 시가총액 270억 달러고요. 2021년 매출이 약 10억 달러, 그다음에 마진이 한 14.8%로 굉장히 이익률도 높은 회사입니다. 아까 표와 동일한데요. 베트남에서 1인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두드러진 성장을 하였습니다. 2020년 매출이 7.6%, 이익이 13% 성장을 했고요. 해외 지사들도 있습니다. 해외 지사 매출도 한 14%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코비드 기간에는 비대면 서비스로 통신 분야 쪽에서는 인터넷 브로드밴드 사업이 22% 성장했고요. IPTV, OTT도 28% 성장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이 락다운을 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인터넷과 미디어 쪽의 성장도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FPT 그룹의 사업을 제가 달걀로 그려봤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노른자인데요. 노른자 사업은 FPT 소프트웨어와 FPT 텔레콤으로 나누어집니다. FPT 소프트웨어는 자사의 제품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제품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을 주로 하고 있고요. 텔레콤은 브로드밴드 인터넷, 그 다음에 IDC, 클라우드 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FPT가 AI 개발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센터를 베트남 다낭과 꾸인현에 개발자 한 300명 정도를 채용해서 AI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들을 제가 한번 보니 주로 이제 음성 인식이라든가 베트남어 음성 인식,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어 검색, 트랜스레이션, 통역 이런 것들이 주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TTS, Text to Sentence, and STT, Sentence to Text 이런 식으로 이제 베트남어를 자유자재로 언어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성장은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상용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지 않았고요. 그 외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든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FPT의 아카체인, 아카봇, 아카닷 이런 서비스들이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VNG입니다. VNG 여기는 호치민 7군에 있는 VNG 캠퍼스고요. VNG는 게임으로 가장 유명하고요. 베트남의 최초의 스타트업이자 유니콘입니다. 회사 설립은 인터넷 버블 이후 2004년이고요. 다른 IT 기업에 비해서 좀 늦은 편입니다. 주요 비즈니스는 게임과 인터넷 비즈니스,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 국민 메신저 잘로를 만든 기업이기도 하죠. 2020년 총 매출은 2억 7천 달러고요. 매출의 80%가 BNG 게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의 이익은 좀 많이 줄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 급감이라고 보고 있고요. 2019년에는 8% 정도의 이익이 났는데 20년에는 약 3.2% 정도의 이익을 발생했습니다. VNG의 대략적인 역사를 보면요. 2004년에 게임 회사로 출발을 해서 2006년에 이커머스, 12년에 그 유명한 이제 잘로가 탄생이 됩니다. 2018년에는 BNG 클라우드가 런칭을 하게 됐고요. 21년까지 이 모든 네 가지 사업이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게임 쪽의 사업을 더 넓혀서 e스포츠 사업 쪽으로 이제 다이나믹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FPT는 인프라나 텔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VNG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인터넷 기업, 스타트업, 유니콘입니다. VNG 쪽 게임 사업을 뭐 한 장에 간략하게 사진으로 그려봤습니다. CEO인 레홍미는 게임 광이었는데요. 2000년도에 이제 처음엔 PC방을 열었습니다. 호치민에서 PC방을 열었다가 2004년에 게임을 바탕으로 BNG 게임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베트남 최초로 게임을 보람투엔키라는 무림전기 MMORPG 게임을 런칭을 했었는데요. 그 동접자가 30만까지 붙을 수 있는 PC 게임이었습니다. 꽤 당시에 유명했고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일본과 동남아로 수출이 됐고요. 게임은 2011년 두안티엔 기엔이라는 게임이 이제 또 빅히트를 치게 되면서 기존의 PC 게임이 모바일로 전환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과 한국, 동남아, 일본 게임들을 이제 퍼블리싱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텐센트라든가 가레나, SEA, 싱가포르의 게임들을 베트남에 런칭을 하게 됐는데요. 게임 자체가 이제 모바일로 많이 전환됐고, 텐센트 자체가 BNG의 투자자다 보니까 텐센트 게임들을 많이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부터는 이제 뭐 게임이 이제 MMORPG와 캐주얼 게임, 단순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고, 게임의 이제 e스포츠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최초의 스타트업으로 나스닥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VNG의 또 다른 두 번째 큰 사업인 VNG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100개 이상의 고객사가 있고요. 10,000대 이상의 서버가 하노이와 호치민 IDC의 센터에 있습니다.
현재 한 100개 정도의 CDN 팝을 가지고 있고 100개 이상의 회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IaaS와 SaaS 솔루션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인들한테 가장 유명한 건 이제 잘로라는 메신저고요. 한국의 카카오톡 같이 국민 메신저로 쓰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2020년 기준으로 1억이 넘었습니다. 베트남 인구랑 거의 맞먹죠. 베트남 인구보다 많은 거는 이제 잘로의 사용자가 베트남에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호주, 베트남 사람들이 진출해 있는 나라까지 보급이 됐고요. 주요 기능은 같습니다. 메신저, 영상통화, 음성통화 등이고 뉴스라든가 OTT, 모바일 결제, 그다음 이커머스와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VNG 같은 경우에도 AI라든가 이런 쪽 개발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잘로 같은 경우 잘로 API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로와 연동하는 광고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LP 자연어 검색 이런 것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음성인식 솔루션 AI 키키라는 거를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지만 이제 AI 스피커라든가 이제 차량용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서비스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비서라고도 불리고요. 굉장히 많은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잘로 같은 경우 이제 페이스북의 사용자를 페이스북 메신저의 사용자를 증가했고요.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베트남의 메신저가 됐습니다. VNG 같은 경우에 투자 기업으로도 유명한데요. 베트남의 또 유니콘이 티키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코트럭이라든가 가디 이쪽 온라인 플랫폼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 2022년에는 모바일 게임사 해진에도 투자를 시리즈 B 투자를 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약 8,100만 불 정도의 투자를 했는데 이건 아마 이제 단독 투자가 아니고 제가 크런치베이스 쪽에서 보니까 9개 회사와 공동 투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에텔입니다. 비에텔이 새로 지은 이제 하노이 본사 건물이고요. 비에텔은 1989년에 국방부에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의 텔코고요. 주요 사업의 50%가 모바일 사업입니다. 모바일 가입자가 베트남에서 한 1억 이상 되고요. 인터넷 보급은 580만 가구, 그다음에 IPTV 가구가 250만 가구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또한 굉장히 높은데요. 국영기업이다 보니까 매출 2020년에 110억 달러, 이익은 한 17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익 자체도 한 10%가 넘는 굉장히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익이 높은 이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비텔 같은 경우 11개 시장의 모바일 사업을 진출했고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사업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IDC는 베트남에 총 5개가 있고요. 비에텔 IDC 같은 경우 대만의 이제 충화텔레콤과 조인트 벤처입니다. 조인트 벤처를 하면서 충화텔레콤의 많은 IDC 그다음 기술을 좀 이전받았고요.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동남아에서 두 번째로 큰 텔코 사업자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베트남뿐만 아니라 주변에 10개국 이상의 또 모바일을 진출했고 진출한 나라에서도 1위에서 2위 정도를 서비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는 CMC 그룹이고요. CMC는 FPT와 매우 유사합니다. FPT보다는 좀 작지만 크게는 이제 FPT 텔레콤 이쪽은 통신과 인프라 쪽을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고요. FPT 글로벌 쪽은 소프트웨어라든가 IT 아웃소싱, IT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은 2억 3천 불 정도고요. 이익은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지만 4% 정도의 이익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개 기업들을 좀 제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매출과 이익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 기준으로 비에텔 매출은 110억 달러로 가장 높고 베트남에서요. 이익도 한 17억 달러로 가장 높은 IT 중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베트남 IT 기업의 급상승은 조금 완화됐지만 대체적으로 원만한 상승세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도 이제 인터넷 브로드밴드 인터넷이라든가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등이 굉장히 많이 또 각광을 받아서 이런 쪽으로 이제 또 베트남 정부의 지원도 많이 받다 보니까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베트남 스타트업 기업들입니다.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시간이 1분 30초 남은 관계로 이거는 자세한 설명은 뭐 다음 기회에 있으면 할 수 하거나 네, 지금 간단하게 자료는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이쪽 연락처로 주시고 자료는 나중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